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번역가로 활동하신 윤태희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사람들이 번역가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해줄 수 있나요, 그러면?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,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그때 뭐 영어를 좀 익힐 수 있었고, 이제 그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신 거예요, 그러면? 네, 고등학교부터 어, 대학교를. 그럼 번역을 하려면 그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어도 잘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편하세요, 그러면? 저는 그냥 둘 다 편한 것 같아요.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한국말이 더 편한 편이고요. 근데 뭐 번역을 하려면 사실 한국말을 더 잘해야 하는 아, 게 그래요?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한 게,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번역하는 사람들의 일상? 번역가. 이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 돼서 하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집에서 일하는 거? 어떤 식으로 일을 하나요, 그러면? 어디 이렇게 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주로 그냥 자기가 집에서 많이 일을 하는 편이에요. 아, 집에서 일을 해요? 네, 근데 이제 출근도 안 하고?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카페 같은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도서관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편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궁금한 게, 그럼 할 때 그냥 컴퓨터하고 영어 사전 뭐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? 그럼 어떻게 되는 예,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영어 사전도 요즘은 컴퓨터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 컴퓨터만 있으면 그냥 번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.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게, 그럼 혹시 번역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냐? 뭐 이런 거 물어볼 텐데, 혹시 이거는 뭐 어떻게 월급 같은 걸 받는 거야? 아니면 어떤 뭐 이제 어떻게 자기가 건당 받는 어떤 식으로 받나요? 건당 받는 경우가 많고요.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페이지 책으로 나온 그 출판된 책에서 한 장에 얼마, 한 페이지에 얼마. A4로? A4는 아니고요. 그 책에 나온 페이지는 A4보다는 글자 수가 적게 들어가요. 그 한 장에 한 페이지에 얼마를 그런 식으로 주겠다고 받는 계약을 거예요? 하는데 이제 그게 또 재밌는 게 번역이 끝날 때까지 그게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고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저도 모르고 시작을 그럼 하지만 대충 한 페이지가 한 10,000원 받아요, 그러면?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요. 그래? 그 정도는 안 돼요, 한 그러면? 페이지에 보통 뭐 이제 일반적으로 3,000원에서 5,000원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네. 때는 혹시 거꾸로는 있나요? 한국을 영어로 한 것도 있나요? 예,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더 저는 비싸지 않나요? 더 아닌가? 많이 받겠죠. 근데 그렇지만 수요가 적어서 네, 일의 기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더 이제 한 건당 얼마는 더 많이 건당으로 받겠죠. 받는 예.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면 그 번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? 그렇죠. 그럼 보통 이 소설책? 영어로 된 소설책 하나 번역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, 그 기간이? 보통 이제 계약할 때는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을 그래요? 받아요. 그러면 네. 두세 달에 한 몇백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? 그쵸. 많이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나요? 네, 어떻게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. 또 이제 궁금한 게,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번역 이런 거 하려면 이게 뭐 따로 뭐 시험 같은 걸 봐야 되는 거, 아니면 나는 영어만 잘한다, 한국말 잘한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,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시험을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뭐 잘 알아보시면 번역 관련된 강의를 하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런 곳에 다닌 적이 있었고, 근데 그런 곳들 잘 찾아서 잘 이렇게 학원 걸러서 같은 데라든지 하시면 뭐 이런 도움이 데서 꽤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일감을 물어보는 거는 그 네. 뭐라 그러지? 그거를 뭐 브로커라 그러나?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? 아니면 네, 내가 뭐 그걸 받아오는 거 어떻게 하는 번역도 거예요? 이제 출판 번역 쪽에 이제 에이전시가 몇 군데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, 저는 그렇게 막 적극 권장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.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고, 네, 그런 곳을 이렇게 통해서 일하면 좋은 점은 이제 제가 일거리를 제가 구하지 않아도 이제 그쪽에서 가져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, 또 만약에 이제 출판사랑 저자의 분쟁이 생겼을 때, 뭐 예를 들어서 번역료를 제때 주지 않는다거나, 그랬을 때 이제 그 에이전시 측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, 그 주로 하는 일이 그 소설만 번역하시는 거예요? 뭐 딴 것도 하시는 거,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저는 원래는 이제 소설 번역을 가장 선호하는 일이긴 했어요. 근데 제가 막 직접 해보면 너무 정신적인 피로가 크고 많이 괴로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또 이제 기술 번역이나 영상 번역 쪽으로 기술하고 많이 영상?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기술은 어떤 걸 한다는 건가요? 네, 출판과는 다르게 기술이나 영상 쪽은 이렇게 비밀 유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느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, 그냥 뭐 명품 브랜드 번역을 주로 많이 하고,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? 네,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 아이돌을 뭐 번역할 게 있어요? 이제 뭐 그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뭐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영상을 뮤직비디오 많이 같은 거요? 아니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? 노래 가사? 어떤 걸 뭐 하는 거예요? 콘서트 영상을 내기도 하고요. 이제 그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? 영상물. 네. 그때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, 아니면 영어를 네, 한국말로? 그런 경우는 한국말을 영어로 있어요. 대단하시네.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, 소설 번역하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건 뭔가요?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, 그게? 일단은
뭐랄까 그렇게 소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는 없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신기한 일이니까 소설로 쓰인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몰입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이러는 게 이게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마치 필요한. 그 배우들이 그 역할에 몰입하는 이런 것처럼 되는 건가요? 그럼 소설 같은 거 번역하면 보통은 내용을 싹 다 읽고 하시는 거 아니면 어떤 식으로 번역하세요? 그건 그러면? 이제 뭐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읽으면서 번역을 하는 편이에요. 영어 한 줄 읽고 한글 쓰고 이런 식으로? 뭐 그렇죠. 한 줄 한 줄 번역한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한 페이지 네, 읽고 한 페이지, 읽고 하는 식으로. 그러면 그 되게 결론이 뭐 미리 알고 싶고 이런 건 없어요? 그러면? 조금 미리 알고 싶어서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뒤에 내용을 가서 보기도 하죠. 네.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첫 페이지 저도 처음 읽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 이런 거 번역을 했다. 그러면 그 저자인가 뭐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네. 그럼 번역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똑같이 뭐 러닝 로얄티 이런 걸 많이 받나요? 어떤 식이 되는 건가요, 그게?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가랑 출판사의 계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처음에 계약금 얼마를 받고 이제 그걸로 끝 번역료 그러니까 책이 출판되는 시점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고 끝나는 계약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금을 주고 그 책이 팔리는 거에 따라 인세를 주겠다라는 계약이 있는데 두 번째 계약은 거의 없죠. 인세를 네. 주는 건 거의 없고 네, 보통은 그냥 딱 번역료만 얼마 받고. 받고 그런 식으로 네. 더 이상은 아예 팔리든 안 팔리든. 네. 이제 그래도 궁금한 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 이제 번역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해보니까 뭐 장점, 단점, 뭐 좋은 점, 나쁜 점 뭐가 있을까요? 그러면? 아무래도 장점은 이제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또 의외로 단점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자신의 자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뭐 자기의 시간을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게 출퇴근도 네. 따로 없는 건가요? 네, 그러면? 출퇴근도 하지 않고 뭐 일어나고 자는 것도 상관없어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지자고 하면 얼마든지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직업이라서 자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구글 번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파파고 이런 거 예. 있으면 그러면 요새 AI 때문에 그 변호사도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번역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제 생각에는 기술 번역은 얼마든지 번역기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문학의 경우는 조금 제가 내다볼 수 있는 미래에는 아직은 그거를 기계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, 뭐 조언, 번역가를 하고 싶은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주고 싶은 말, 아니면 못한 말 뭐가 있을까요, 그러면? 만약에 번역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시는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번역에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문학 전공이 아니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전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기계공학 분야의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영어를 물론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번역가로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를 이렇게 쭉 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